네, 기초이론 과정 하반기에서 다루게 된 그 뒤에 부분에 해당 중요한 기초 용어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상 제재는 크게 양분을 하면 행정처분과 벌칙으로 구분이 되는데, 행정처분은 공인중개사법에 5가지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다는 것이죠. 취소처분이 3가지, 정지처분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3가지와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정지 처분이 2가지죠. 이 5가지 행정처분 중에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처분이고,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도지사, 그 중에서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정처분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격정지는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소속 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역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권자가 되는 거죠.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만 지정 취소 처분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내리게 되는 것인데,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와 지정 취소는 재량 처분만 인정되므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자격 취소는 기속 처분만 인정되기 때문에 언제나 자격은 취소하여야 한다라고만 표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등록 취소 처분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도 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있어서 전자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후자를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부르기로 했었던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이런 행정처분 외에 벌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벌칙은 2가지가 있어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양분이 되고, 다시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가지 형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징역과 벌금은 형법상의 벌이기 때문에 행정형벌은 판사가, 사법부가, 법원이 부과하는 처분이죠. 이에 반해서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 처분 사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처분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로 양분된다. 단 과태료 처분은 위반 행위를 한 자가 거래정보사업자이거나 공인중개사 협회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면 국토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자격 관련 위반이거나 연수교육 관련 위반건이라면 시도지사가, 중개업무 관련 위반건은 등록관청이 과태료 처분권자가 된다라고 처분권자는 분류하면 됐었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외국인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위를 말하는 거죠. 일단 국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 외국인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고, 법인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가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또 임원이나 사원 이사의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단체, 심지어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도 다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 다음 중개 실무, 실무라는 말은 실제 업무라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 받음으로부터 시작해 중개행위의 목적인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중개실무의 과정이라고 해서 중개의뢰 접수받아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을 한 후 중개활동을 통해 판매활동을 통해 거래조건 교섭을 해서 거래계약 체결로 중개의 완성을 이루는 흐름의 과정을 중개실무라고 하는 것이었었죠. 분묘기지권의 개념 기초이론 과정에서 살펴봤었는데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수호봉제사하기 위해서 타인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특수한 형태의 물권을 일컬어서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공부했었죠. 이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어도 임대차 계약 기간 잔여 기간을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그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그자에게 그자가 원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었던 임대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하고요. 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두 가지 요구되는 조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 이길 0시부터는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그날부터 후순위 물권이나 기타 채권보다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물권화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일컬어 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선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이기만 하다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보증금 중에 일정액에 대해서는 선순위 담보물권보다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우선변제 앞에 최자를 붙여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 최우선변제권은 주임법도 상임법도 주택가액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한다는 제한 규정을 공통적으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임법에는 없고 상임법에만 있는 개념이죠.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인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방해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기초이론 과정에 맞추어서 공인중개사 법령 실무 과목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초용어들 함께 정리해 보셨습니다.